손흥민의 프리킥에 담긴 기술과 날카로움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매튜 라이언 골키퍼조차 이미 슛코스를 예상하고 뛰었음에도 공을 건드리지조차 못했다. 오직 월드 클래스 선수들만이 이 프리킥 장면에 숨겨진 수싸움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그야말로 매 경기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부터 엎치락 뒤치락하는 처절한 경기를 펼쳐오면서 비록 기대한 것과는 다른 퍼포먼스로 많은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그래도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해서 뒤집어내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 한국 팬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전에서 1대0으로 끌려가다 98분 조규성이 헤딩으로 동점골을 집어넣었고 그 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조현우가 영웅이 되며 8강전에 올랐습니다. 호주는 이번 대회 한국이 상대한 팀들 중 가장 강력한 팀이었지만 이번에는 손흥민이 활약하면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이 PK로 인해 다시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에 돌입. 그리고 연장전에서 손흥민이 놀랄만한 직접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또 다시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써내려가면 보통 감독의 능력이 찬사받기 마련이나 클린스만은 연속되는 승리에도 유일하게 계속해서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유일한 감독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감독의 수준 낮은 전술을 개인 능력과 정신력으로 메꾸는 한국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한국 팬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다시 아시안컵에서 들려왔는데요. 이란과 일본의 경기는 사실상 결승 진출팀을 놓고 가르는 최대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이 경기에서의 승리팀과 맞붙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란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란은 일본의 강력한 장점인 중원 싸움을 회피하며 롱볼 축구를 택했고 신체적 우위로 세트피스와 공중볼을 살리면서 결국 2대1 역전 승리에 성공해냈는데요. 대회 전만 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던 일본이었기에 지금 일본 팬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고 다른 팀 팬들은 그런 일본을 조롱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일본의 패인에서 바로 집중력과 결정력의 부재를 가장 먼저 꼽았는데요. 일본 대표팀은 대회 시작도 전부터 쿠보와 도미야스 타케히로 같은 해외파 에이스 선수들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곳은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소속 클럽이라며 아시안컵 차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게다가 대회 도중 이토주냐의 성범죄 스캔들이 터지면서 다시 대표팀 내부가 한바탕 뒤집어졌고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 선수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표팀은 오히려 초반에는 약간 헤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집중력이 올라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잡아먹었지만 일본 대표팀은 기분 좋은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자마자 와르르 무너지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러한 정신력의 차이가 한국을 4강으로 그리고 일본을 8강 탈락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게는 이것 말고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수들을 이끌어줄 위대한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사실 부족하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표팀에는 아예 세계적인 선수가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미야스 타케히로와 엔도 아타루는 아스날과 리버풀이라는 프리미어 리그의 빅클럽에서 뛰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멤버로 주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미토마와 쿠보는 아직도 중위권 에이스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빅클럽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축구 언론들은 선발 11명 전부가 해외파 리거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 대표팀이 고작해야 이강인과 손흥민, 김민재 같은 두세 명의 월드클래스에게 의지하는 한국 대표팀보다 강하다며 우쭐했지만 결국 이들의 분석은 전부 틀렸고 토너먼트 대회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건 바로 이런 위대한 선수들의 존재 유무인데요. 철벽 수비 김민재가 없었으면 한국은 한 골차 리드로 끝나지 않고 추가 실점까지 허용하며 패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강인은 본격적으로 플레이 메이킹을 통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전 경기가 끝나기 직전 추가 시간 손흥민의 가공할 만한 박스 안집중력은 결국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대표팀에서 가장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희찬은 저번 사우디전도 그렇고 이번 페널티킥에서도 강력하게 공을 꽂아 넣으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골을 터뜨려주는 건 바로 손흥민의 발끝이었죠. 호주와의 연장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결정지은 손흥민의 프리킥 골장면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을 지배하는 월드클래스의 오른발이라며 극찬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호주의 골키퍼인 매튜 라이언은 직접 손흥민의 프리킥을 경험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매튜 라이언은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에서 뛴 적이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자 호주의 레전드 골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날카로운 슈팅을 전부 쳐내며 연장전까지 경기를 끌고 간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놀라운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 매튜 라이언조차 손흥민의 프리킥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요. 특히나 안쪽으로 강력하게 휘어져 들어가는 손흥민의 슛 궤적은 예술이었고, 이를 지켜본 한 축구 전문가는 이 프리킥 장면 속에는 매튜 라이언과 손흥민의 무수한 수싸움이 숨어 있었다며 분석했습니다. 사실 황희찬이 얻어냈던 이 프리킥은 참으로 애매한 위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프리킥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측면이고, 그렇다고 크로스를 올리기에는 상대 골키퍼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손흥민의 킥 능력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었고, 매튜 라이언 골키퍼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문가는 말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슛을 시도할 위치는 단 한 곳, 가까운 포스트 밖에 없다. 호주의 수비수는 높은 제공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장신 스트라이커인 조규성마저 경기 내내 가로막혔다. 게다가 골키퍼와의 거리도 가깝다. 골키퍼의 캐칭 범위를 피하기 위해 낮게 찬다면 수비수가 걷어낼 것이고, 그렇다고 높이 크로스를 올리면 골키퍼가 잡아낼 것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 손흥민의 선택은 직접 슈팅밖에 없었다. 매튜 라이언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며 안쪽 포스트 각을 열어줬다. 어차피 손흥민이 슛을 시도하려는 순간 곧바로 가까운 포스트로 각을 좁힐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물론 유럽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베테랑 공격수인 손흥민이 매튜 라이언의 속내를 모르고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결국 손흥민은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한다. 슈팅 코스를 골대 구석이 아닌 오히려 라이언 골키퍼의 근처로 향하게 한 것이다.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골키퍼 입장에서 너무나도 쳐내기 쉬운 코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흥민이 노리는 건 매튜 라이언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것이었다. 비록 골키퍼의 선방 범위 안쪽으로 공이 향한다 해도 갑자기 슈팅 궤적이 휘어져 들어가며 아래로 뚝 떨어지면 골키퍼는 몸을 날리기조차 힘들다. 골키퍼는 이미 자신의 근처로 날아가는 공을 쳐낼 준비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놀라운 슈팅 기술로 매튜 라이언의 눈앞에서 휘어져 들어가는 놀라운 프리킥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슈팅 기술이 모두 합쳐진 놀라운 골이었다. 팬들은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 슈팅 정확도와 가공할 만한 발목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속에는 상대 골키퍼와의 치열한 수싸움도 숨어 있었는데요. 연장전이 넘어가며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면 몸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 판단력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인 캡틴 손흥민은 120분 내내 가공할 만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력과 월드클래스의 존재 의무가 바로 일본 대표팀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 대표팀은 다음 4강전 요르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 우리 대표팀을 굉장히 괴롭혀댄 상대이지만, 이제 최대 호적수였던 호주를 무찌른 대한민국은 더 이상 두려울 상대가 없는데요. 사우디전과 호주전 같은 극적인 승리도 짜릿하지만, 다음 요르단전만큼은 승리를 빠르게 확정지으며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